먼저 목차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동기기는 교류기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다 교류기가 되고, 그래서 직류기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되죠. 직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동기기는 교류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연파 파역이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런 정연파 파역이 나오는 게 동기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사진 같은 걸 좀 보고 우리 여기 실습실에 있는 장비 가지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전 계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 계좌형 사진을 이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하고 구조, 그 다음에 극수와 주파수의 관계, 여기서 이제 동기 속도가 나오죠. 동기 속도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NS는 공식이 뭐 P분의 120F, 너무 유명한 공식이죠. 그리고 극수하고 주파수의 관계,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은 여기는 이제 유도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유도기 변압기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KW F 파이 그 다음에 W. 요게 이제 권선 개수가 되고, 4.44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루트 2파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루트 2파이 파이의 뭐 최대, 파이가 실효값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최대값, 뭐 우리 구할 때처럼 루트 2파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W는 권수가 되고, 파이 여기서 파이는 매극 매상당의 자속수가 되죠. 동기발전기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회전 계좌형을 많이 써요. 회전 계좌형. 왜 회전 계좌형을 많이 쓰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제 발전소에서 많이 써요. 여기 발전소. 수차 발전기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소.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는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터빈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압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게 터빈 발전기예요. 근데 수력은 좀 천천히 회전을 하죠. 뭐 엔진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수단으로, 보조용으로 비상전원, 비상전원에서 쓰는데,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들에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그 전기를 좀 생산해야 되니까 경유 같은 거 써가지고 디젤 엔진을 이제 돌려서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동기발전기 구조하고 권선법, 여기까지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잠깐 좀 보자면, 여기가 지금 앞면 부분인데, 안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게 회전 계좌형이라고 해서 계좌가 회전을 합니다.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전기자가 바깥에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회전을 하는 이 부분이 계좌입니다. 계좌인데 여기 보시면은 극수가 사극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N극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S극이 될 거고, 여기 N극, S극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안에 이제 철심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선은 요 두 개만 감았지만 이 권선에 있는 자속이 S를 통해서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를 통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있는 공기층 이 부분을 공극이라고 그러죠. 공극. 공극은 아주 미세한 공기층인데 이 공극이 좀 일정하게 돼야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기자에 보면 권선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삼상 전원을 써요. 삼상 전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네. 여기가 뒷면인데 뒷면에 앞면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있었고 뒷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가 슬립링이에요. 요게 슬립링. 슬립링이고 여기가 이제 브러쉬가 있죠. 연결이 되고 이쪽에 브러쉬가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 옆쪽에 브러쉬가 하나 있죠. 여기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누어주는 두 개 선이 정기적으로 분리시켜주는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보시면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바깥으로 뽑아내죠. 슬립링 같은 경우는 회전 축하고 같이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 회전 축에 있는 슬립링하고 붙어 있는 이 브러쉬가 그 정기적으로 슬립링에 있는 전원을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이제 전원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전원이 이제 계좌 전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좌 전원을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자 같은 경우는 전기자를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브러쉬에서 전기자가 보통 A, B, C 이상 3상이기 때문에 A, B, C하고 중성선 이렇게 해서 4개의 슬립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직류 전원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슬립링 2개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자체도 이 권선 자체도 이 정도 권선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권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을 시킬 때 회전 계좌형이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거를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좌라는 게 전자석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직류기 같은 경우 우리가 전자석이 외함에 고정되어 있었죠. 고정자였었는데 교류기 같은 경우는 특히 동기기 같은 경우는 그 전자석 자석이 회전을 하고 안에 있고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좀 만들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회전 계좌형을 많이 써요. 전기자가 바깥에 있는 거는 유도기 같은 경우도 바깥에 전기자가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뒷면인데요. 슬립링하고 브러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전자 부분만 따로 좀 뽑아봤어요. 회전자 부분만 여기 좀 분해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분해해 놓은 거 사진을 좀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십자형으로 된 거 이게 계좌가 되죠. 계좌. 그래서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요걸 갖다 돌극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사극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 이걸 돌극형이라고 그러고 원모형으로 된 걸 갖다가 원통형 이렇게 불러요. 여기 이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뒷면인데 뒷면 같은 경우는 슬립링 여기에 아까 브러쉬가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DC 전원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 계좌 건선에다가 계좌 건선으로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얘는 지금 회전하는 부분만 나타낸 거예요.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자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앞면을 좀 돌려보면 여기 전기자하고 그 다음에 계자하고 사이에 공극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고 계자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면도 똑같죠. 전기자 요 공극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보이죠. 공기층 여기가 공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게 슬리딩이고 요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이제 바깥에 여기 그 축 부분 여기에 고정이 다 되어 있죠. 외한 부분에 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뽑아 가지고 전선을 뽑아서 외부에 전원을 인가를 하는 형태로 결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리 및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기라는 뜻이 뭐냐면 그 기간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동기 발전기든 전도기든 그 일정 속도를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NS라고 불러요. 요걸 동기 속도라 그러고 나중에 공식 나오겠지만 극수분의 120F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교류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직류 발전기 같은 경우 직류를 배웠었는데 교류가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게 여러분 회로 이런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직류는 부하라고 하면은 R만 있었죠. 저항 소자는 R만 있었는데 교류가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이 들어가고 C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 L하고 C 성분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 요게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 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C보다는 L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L 성분, XL이 되겠죠. 이런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R하고 L이 90도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90도가 나기 때문에 그런 그 벡터적인 개념, 페이저라고 하는 개념 있죠. 페이저나 벡터 개념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는 마찬가지로 동기기든 직류기든 마찬가지로 자계 내에서 도체가 회전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속도 자기장 기전력, 속자기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림상으로는 회전 전기저항이 돼요. 직류기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계자가 고정되어 있죠. 계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전기자가 되는데, 아니 권선이 전기자가 되는데 여기가 회전하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이 굉장히 많고 삼상이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회전시키면 고속으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는 전선이 밖으로 튀어나가려 하는 원심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밖으로 못 튀어나가게 기계적으로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전 전기자형을 쓰지 않고 회전 계자형을 많이 쓰게 돼요. 일단 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런 그 전기자 도체가 자기 내에서 회전을 하면 이런 정연파의 교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전 계자형이든 회전 전기자형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전 계자형, 전기자형을 살펴봤는데 많이 쓰는 게 회전 계자형이기 때문에 회전 계자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권선을 이제 고정자 바깥에 외함에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계좌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계좌. 여기 계좌면 전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주면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전원이 직류 전원만 있으면 돼요. N극, S극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자속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류 전원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원이 두 개가 들어가는 그 브러시하고 슬립링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을 쭉 감아 가지고 계좌에다가 전자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계좌 철심에 전선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어 주면 자속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주로 이제 자속은 여기서 가가지고 공극을 통해서 외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S극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자속을 잘 공기보다 얘가 훨씬 자속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자속을 통과시키는 통로를 갖다가 개철이라고 하죠. 개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외함을 거의 개철하고 같은 용도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전력이 생기고 이 기전력을 제가 3상이라서 A상, B상, C상 이렇게 해서 3상 전원 이렇게 뽑아서 부하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 계좌를 갖다가 영구자석을 쓴다. 그냥 우리 전자석이 아니라 영구자석을 쓰게 되면 전류를 흘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슬립링도 필요 없죠. 영구자석 쓰는 거는 영구자석을 쓰는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는 아주 소형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요걸 써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리상으로 보면 회전계좌형 살펴볼 텐데, 회전계좌형. 계좌가 회전자고, 전기자가 고정자 해서, 여기 고정자에, 이렇게 A상, A-, 그 다음에 B, B-, C, C- 해가지고, A하고 B하고 C 사이를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위치를 두고요.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안에 계좌를 넣어서 계좌를 회전을 시켜주게 되죠. 계좌를 회전을 시켜주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계좌가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회전하는 것은 계좌가 회전하는 거지만 우리 그 뭡니까 유도 기전력 E는 VBL 해가지고 VBL 해서 이 속도는 무슨 속도냐면 전기자의 속도가 되죠. 그래서 전기자는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계좌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좌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전기자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계좌가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전기자는 반대로 가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게 되고 결선을 지금 A하고 A- 여기 선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C-를 묶어버리면 요게 Y결선이 됩니다. 요걸 Y결선. 산업기사 문제에 보면 이제 델타 결선, Y 결선이 있는데 A하고 반대편에 있는 게 A-, 그 다음에 B하고 반대편에 있는 게 B-, C 반대편에 있는 게 C-가 되는데 A-, B-, C-를 한꺼번에 공통으로 묶어버리는 거 요게 Y결선이죠. 그 다음에 A에서 선을 뽑아내고 3상 뽑아내는 거 A, B, C에서 3상 뽑아내는 게 뽑아내고 A, B, C, A-, B-, C- 묶는 게 Y결선. 델타 결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A, A-가 있고 B, B-가 있고 C, C-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A-하고 B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묶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A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A에서 뽑아내고 B에서 뽑아내고 C에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델타 결선이 돼요. 여러분 결선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기사 뭐 실기시험 같은데 Y 결선하시오, 델타 결선하시오 또는 V 결선하시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법으로 결선하시면 돼요.
A, A-B, B-C, C-가 있다 그러면 A-B, C- 묶어버리는 게 Y결선, A-하고 B, B-하고 C, C-하고 A를 묶는 거, 요게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하고 극수 관계인데, 극수는 항상 짝수예요. 2극이거나 아니면 4극이거나 6극, 8극, 그 다음에 10, 12, 14, 16 이렇게 짝수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N극이면 한쪽이 S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NS 이렇게 짝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짝수 극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일 이제 단순한 구조가 2극인 경우가 되겠죠. 극수가 2극인 경우에는 안에 전기자가 뭐 계좌가 지금 바깥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N에서 S를 통해서 다시 N으로 오죠. 요게 이제 한 바퀴가 돼요. 요게 1 회전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기계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게 전기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극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N에서 S로 가서 S에서 N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게 전기적으로 한 바퀴가 되죠. 실제 기계적으로 반 바퀴가 돌았는데 전기적으로는 N, S, N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N에서 출발해서 N, S, N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오니까 원래 한 바퀴를 도는데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전한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극수가 6개가 되면 전기적으로는 NSN에서 한 바퀴, NSN 두 바퀴, NSN에서 세 바퀴 해서 3회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극수하고 주파수 관계, 동기속도 극수 주파수 관계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공식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동기속도 공식.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 공식이 동기속도의 P분의 120F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느냐, 요거는 아까 극수 가지고 쭉 좀 생각을 해보면 2극일 때는 만약에 60Hz를 맞추겠다 그러면 60회전을 해야 60H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RPS 초당 속도는 뭡니까? 1 곱하기 6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극인 경우에는 반만 돌아도 되죠. 반만 30회전만 해도 60Hz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0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극인 경우에는 3분의 1만 돌아도 되기 때문에 20회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회전 같은 경우는 60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1이라든지 그 다음에 2분의 1 요 공식을 쭉 뽑아내다 보니까 n은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 n은 RPS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RPN으로 바꿔주면 n은 60 대문자 n 같은 경우는 소문자 n에다가 6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60을 곱해주니까 60 곱하기 2에서 120이 되는 거고, P분의 F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P분의 2 곱하기 60F에서 120F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RPM이 분당 속도예요. RPM. 주파수는 헤르츠고 여기 P는 극수. 요거는 아주 동기 속도 구하라 또는 유도 전동기 할 때도 이 동기 속도를 알아야 동기 속도하고 실제 속도하고 차이, 슬립을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무조건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이 공식이에요. E는 4.44 kWf 파이 W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kW는 뭐 권선계수, 여기는 이제 KD가 이제 분포계수, KP가 단절계수 이렇게 해서 분포권, 단절권 이것 좀 배워서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게 거의 0.9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보다 좀 작은 숫자. 앞에 4.44는 루트 2 곱하기 파이예요. 루트 2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여기 W는 코일 권수가 되고 파이는 한극당 자속.
F는 주파수 이렇게 되죠. 여기 유도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유도 과정. 유도 과정은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식 E는 VBL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속도하고 V 여기서 이제 직류기하고 좀 다르게 사인 오메가 T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 속도가 사실은 그 뭡니까? 회전을 하다가 보면 속도하고 자속하고 직각인 면을 갖다가 직각인 면이 그 기전력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 직각인 면을 하다 보면 그 삼각 함수의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 전체 도체에 대한 유도 기전력 해주면 한 도체에서의 기전력에다가 뭐 시료값 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면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그래서 앞에 4.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게 4.44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왜 이렇게 됐냐? 뭐 궁금한 학생들은 이게 루트 2파이 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시간 관계상 좀 답을 보면서 쭉 좀 진행을 할게요. 1200rpm으로 회전하는 엔진이 있다. 60Hz의 교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극의 발전기를 지키라면 좋은가? 극수가 지금 몇 개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동기 속도 여기서 극수하고 속도하고 극수하고 관계 또 주파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똑같다고 봤을 때 60Hz 똑같다고 봤을 때 극수를 바꾸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죠. 여기는 그러네. 여기 값이 일단 1200rpm 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파수 나왔으니까 여기서 극수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극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6극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 속도도 여기 동기기에서 주변 속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직류기에서 배웠죠. 주변 속도 V는 파이 dn이라고 했었죠. 요때 n은 소문자 n이고 그러면 이 n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p분의 120f인데 여기 소문자 n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자 n은 분당 RPM, 분당 속 회전수에다가 60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0분의 ns가 되니까 p분의 120f에다가 60을 나눠주면 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60 나왔고 나왔기 때문에 p가 극수가 10이 나왔으니까 대입해주면 초당 회전 속도가 지금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n이 10이 나왔죠. 여기 파이 dn에다 넣어주면 파이는 3.149, d는 직경이 7.5m라고 했으니까 파이 곱하기 7.5 곱하기 10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공식,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공식, 이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3번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3번 문제. 병렬 운전할 때 병렬 운전의 조건은 뭡니까? 유도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일단 같아야 되니까 주파수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극수가 몇 개로 바뀌었다. 6개에서 8개로 바뀌었다. 6에서 8로 바뀌었을 때 여기 회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 쭉 대입해서 주파수를 먼저 구해주고 주파수가 지금 60 어디 갔나? 요 앞에서 대입을 해주니까 요 회전수하고 극수하고 대입해주니까 주파수 60Hz 나왔죠. 그래서 그 주파수 60에서 그 다음 속도 8극인 경우의 속도는 극수 8 해주고 주파수 60 해주면 900rpm이 되네요.
그래서 극수가 6개일 때는 1200rpm으로 돌아야 됩니다. 분당 1200번을 돌아야 되는데 극수가 8개로 늘어나니까 900번만 돌아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동기속도하고 극수의 관계는 2번, 나번이 되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동기속도는 극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죠. 두 개 반비례합니다. 여기도 요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자석 밀도가 나왔고 도체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E는 BLV 이 공식 써서 구하면 되겠다. 이 산업기사 문제는 크게 잘 나오진 않은데 우리가 자석 밀도 길이 나왔으니까 이 기본 공식 여기서 구하면 되겠다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은 경우 좀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라고 해서 여기가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도 기전력 성간전압은 이렇게 나왔죠. 성간전압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 기전력 공식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유도 기전력은 4.44 kWfpw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델타 결선이라고 했죠. 델타 결선. 아까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상이에요. 이 A 전압이 되겠죠. A 전압인데 이 A 전압이 하나의 A에서 B로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A 전압이 하나의 그 상전압인데 이 상전압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걸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온 것들은 다 성간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산업기사 문제들 다 나오는 그 전압이다, 단자전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다 성간전압을 이야기해요. 이 성간전압은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상전압하고 성간전압 같아요. 그래서 요 유도 기전력 E가 그대로 성간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결선인 경우에는 이게 단자전압이라고 하면 성간전압을 이야기합니다. 성간전압. 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산업기사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그냥 전압이다 그러면 성간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Y 결선 같은 경우는 아까 유도 기전력 공식 요거였죠. 요게 나왔는데 Y 결선에서는 성간전압은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해서 A, B, C가 되는데 여기가 이 A, E, B, E, C에서 상전압이 되는데 이 성간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A가 있고 이 B가 있으니까 A하고 B 사이 관계는 이 A에서 이 B를 빼줘야 되죠. A에서 B를 빼주는 이런 값인데 이게 그 120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루트 3배가 되게 돼요. 여기 전압에 대해서 루트 3 세 개가 다 똑같은 전압이라고 했을 때 같은 크기의 전압이라고 했을 때는 요 공식 여러분들이 다 배웠겠죠. 그래서 루트 3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이런 가가 답이 나옵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오늘 다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분류해서 동기발전기는 회전계자형, 회전전기자형, 유도자형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회전 계좌형이라고 했죠. 회전 계좌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자가 전기자. 예, 여기 바깥에 전기자 권선이 있어가지고 A상, 그 다음에 B상, 여기 C상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고정자에 전기자 권선을 감아가지고 쓰는 거고, 그래서 전기자 같은 경우는 전압이 좀 높고 전류도 많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정자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뽑아낼 때 슬리빙하고 이런 게 브러쉬가 필요 없죠. 바로 그냥 뽑아내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전자가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자 계좌는 여기다 계좌 권선을 감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계좌 권선을 감아주는데, 이 권선은 직렬로 해가지고 쭉 감아주면 돼요. 직렬로 해서 감아주고, 선을 뽑아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만 뽑아내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직류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가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슬립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가 필요하죠. 그래서 브러쉬하고 슬립링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네. 계좌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만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계장을 많이 쓰고, 계좌는 보통 철극형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그림에 있는 요게 철극형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비철극형 같은 경우는 원통으로 된 모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속 회전하는 거, 여기서 원통형 씁니다. 그래서 회전 계장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전 계장을 쓰고요. 회전 전기자형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자가 계좌가 되어 있고, 예, 우리 직류기하고 비슷하죠. 계좌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 직류기랑 비슷한 구조인데, 직류기 여기는 슬리빙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전선도 굉장히 많이 감겨 있기 때문에 좀 만들기가 까다롭다 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자형 같은 경우는 권선 없는 유도자, 선이 없이 유도자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고주파 발전기에 사용하고 크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조도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생략했습니다. 좀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시간은 자습하도록 하죠. 여기 어디까지 할까? 구조 앞에 동기발전기 회전계좌형 여기 분류까지만 분류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를 주로 회전계좌형으로 쓰는 이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를 주로 Y결선해요. Y결선하는 이유.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개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회전계좌형 많이 쓰고 Y결선을 하게 됩니다. 회전계좌형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계좌가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인출 도선이 두 개만 필요하니까 슬리핑하고 브러쉬 두 개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전기자를 회전시키려면 전기자에 앞에서 여기서도 보셨지만 여기에 권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권선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삐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막아주는 그런 구조가 필요해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회전 계좌형은 앞에서 제가 여기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그냥 뭡니까? 돌극형 있으면 거기 옆에 쭉 감아주면 되잖아요. 이게 삐져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크게 바깥으로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죠. 여기 보면 전기자 권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전기자 권선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키는 것보다 계좌를 회전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많이 쓰고요. 만약에 전기자를 회전시키겠다 그러면 4개의 도선을 슬리빙으로 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결선도 복잡하고 전압도 높고, 여기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전기자를 회전 자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삼상이고
뭐 고전압이고 결선이 복잡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 답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전 계장을 쓴다. 그 다음에 Y결선을 하는데 Y결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Y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을 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A-, B-, C-를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성점이 생성이 돼요. A, B, C 이렇게 뽑아내더라도 A-, B-, C 여기가 그 묶이는 부분이죠. 공통 부분 있죠. 여기를 접지를 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 단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전압 같은 거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 큰 성간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A, E, B, E, C인데 내가 여기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100V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력으로 뽑아내는 거 두 개 선 A하고 B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선은 루트 3이니까 171V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루트 3배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100V짜리 전압을 만들어냈는데 그 뽑아낼 수 있는 전압이 171V가 되니까 굉장히 큰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보다 훨씬 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조건은 고전압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하고 상전압 부분이 이제 같을 때에는 고전압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성간 전압을 똑같이 해주면 이 전압을 낮출 수가 있죠. 전압을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절연 같은 거, 권선 같은 거 이렇게 절연이 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3고조파 전류는 중성선에 의해서 대지로 방류되니까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지금 몇 분이에요? 50분, 딱 50분이네. 여기 두 페이지만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계좌형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극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철극형 우리가 이제 돌극형이라고도 해요. 돌출되어 있다고 해서 돌극형. 그 다음에 비철극형 있는데, 비철극형은 주로 원통형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철극형은 돌극형 같은 말이고, 비철극형은 원통형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극형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튀어나와서 여기는 지금 극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는 P가 10개인 뭡니까? 발전기가 되겠는데, 이게 돌극형 계좌라고 볼 수 있어요. 원통형은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가지고 안에 홈을 파 가지고 계좌 권선을 감았습니다. 여기가 N극이고 S극 이렇게 되겠죠. 원통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철극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고 여기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회전을 하다 보면 공기층하고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저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저항이 크고 해서 풍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풍손. 바람에 의해서 바람으로 좀 식혀줄 때 발생하는 손실, 이게 이제 풍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풍손이 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원통형을 씁니다. 고속 회전할 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철심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심이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덩치도 커지고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저속 회전하는 데는 이렇게 비싼 걸 쓰지 않고 그냥 돌극형을 쓴다라는 거죠. 저속 회전 주로 이제 여기는 수력 발전에 씁니다. 여기 수차 발전기가 수력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는 화력하고 원자력. 터빈은 뭐냐면 그 물을 갖다가 가열을 하는 겁니다. 화력은 불을 떼어 가지고 물을 가열하죠. 원자력은 그 뭡니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가지고 이제 물을 가열하죠. 가열을 시켜가지고 그 가열을 갖다가 엄청난 압력으로 그 증기를 만들어내면 그 증기에 엄청난 압력으로 확 이제 밀어주게 되죠. 걔를 가지고 터빈을 확 돌려줍니다. 그럼 엄청나게 고속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통형 회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원통형 이제 뭐 반지름을 작게 하고 좀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최대한 바깥으로 빠질 이 원심력이라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이런 원심력을 줄여 주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극수가 작아요. 2극 아니면 4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철극형 같은 경우는 6극 이상 극수가 많습니다. 아무튼 저속이니까 극수를 좀 많게 해줘야 되고, 원통형은 고속이니까 극수가 적어도 됩니다. 그다음 숫자 발전기, 터빈 발전기, 엔진 발전기. 보통 속도가 나오는데 숫자 발전기는 극수가 좀 많죠. 6극에서 20극까지.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는 2극이나 4극 정도 되고 속도도 1800에서 3600 rpm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고속이고 대용량이고 수소 냉각시켜준다. 이런 차이가 있고, 엔진 발전기는 비교적 좀 저속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용량입니다. 얘는 주로 디젤 엔진을 쓰는데, 그 병원이나 이런 건물 같은 거, 빌딩 건물 같은 데서 정전 방지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전 됐을 때 응급 아주 중요한 장비들, 이런 거는 이제 전원을 켜줘야 되죠. 그래서 요 엔진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뭐 자습하도록 하죠. 동기발전기 구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